뭔가 내가 집중하는 모드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력이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거의 조건반사처럼 사용하는 또 다른 트릭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게 있어서 아주 큰 중요도가 있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집중력, concentration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가서 한번 진단 받아봐, 성인 ADHD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정도라는 거는 제가 집중을 못하는 순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제 자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중해야만 하는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만의 일종의 루틴이나 습관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자, 방금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 스스로 집중력을 끌어냅니다. 내 자신이 집중해야만 하는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보고 나 자신을 궁금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원리를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ADHD에 속하는 사람들의 뇌를 보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뭔가 해야겠어. 내 인생을 바꿔야겠어. 나 이 책을 읽어야겠어. 나 지금 이거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메커니즘. 요것 자체가 도파민 회로와 관련이 있는 건데, 도파민 분비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호기심을 일으키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궁금해졌다. 그 순간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 분비가 늘어납니다. 그 궁금해하는 대상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발동이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궁금할 건덕지들을 막 찾아낸다. 이게 저만의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채널의 이름이 괜히 궁금한 뇌인 게 아닙니다. 뇌를 궁금하게 만들어라. 집중해야 될 때 제가 사용하는 저만의 방법론 중에 또 뭐가 있냐? 내 뇌를 리셋시키는, 잠깐 동안 내 뇌를 쉬도록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창 쇼츠 보다가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안 돼요. 내가 뭔가 딴짓하고 지금 열심히 게임하다가 이래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잠깐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찬물 샤워 같은 거나 찬물 세수 같은 거 일단 리셋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빙 리플렉스라고 해서 찬 물이 피부에 닿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중하기에 좋은 뇌를 만드는데 효과 있는 것들이 뭐냐? 다름 아닌 스트레칭, 그리고 밸런스 운동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다리로 서 있어 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이제 밸런스 보드 같은 것도 있죠. 사실 저는 요가에서 백조 자세 되게 좋아합니다. 요가의 백조 자세 이런 겁니다. 여기를 스트레칭하고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요런 종류의 균형을 잡아야 되면서 몸을 스트레칭 시키는 종류의 운동들이 뇌과학적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들도 나와 있는데요. 왜 효과가 있냐? ADHD에서 일어나는 집중력 장애의 문제가 귀 달팽이관 쪽에 있는 전정기관과 우리의 균형, 평형 감각을 좌우하는 소뇌 사이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 스트레칭하고 균형 잡는 운동을 할 때 달팽이관에 있는 전정기관과 소뇌 사이의 연결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영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뭔가 내가 집중하는 모드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력이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떠한 것이 또 효과가 있냐? 저는 거의 조건반사처럼 나 지금 집중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트릭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사용합니다. 뇌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 모드다, 지금은 집중할 때다 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아서 그 모드로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루틴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은 내가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을 시켜서 자동으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는 내가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피카소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작곡을 하는 시간이 딱 있고 작품을 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1시간일지라도 2시간일지라도. 그래서 그 시간만은 내가 지금 집중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면 뇌가 자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통하는 저만의 루틴은 뭐냐, 저만의 집중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칼럼 마감이 2시간 후다, 집중해서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순간 거의 이제 마지막 비상 버튼처럼 안 되겠어, 이걸 써야겠어 라고 사용하는 게 저의 집중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이거를 항상 내가 글 써야 될 때,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닥쳤을 때 항상 듣는 플레이리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뇌가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 띵띵띵 하면 음식이 나오는구나 하고 침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뇌가 지금 닥쳤구나, 집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집중해야 되는 모드구나 라고 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형태로 내 뇌가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극들을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집중력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뇌가 집중을 하는 상태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신호가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것이 집중력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뇌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뇌가 알아야 될, 신경을 써야 할 신호들은 사실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신호들에 대해서는 뇌가 이거는 지금 노이즈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노이즈를 눌러줘야 내가 집중해야 되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잘한다라는 것은 시그널을 잘 잡아내고 노이즈를 잘 걸러내는 겁니다. 결국 뇌가 집중을 발휘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의 본질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디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런 술자리에 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온 거예요. 막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 떠드는 와중에 갑자기 내 이름이 들리고 제 뒷담화가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우리 뇌가 뭘 하나요? 초집중을 합니다. 딴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쟤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목소리들 중에 이 시끄러운 가운데 저 얘기를 듣느냐. 뇌가 다른 소리들은 다 눌러버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그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상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기에서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뇌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 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신호들 자체가 안 올라오도록 막아버리는 거.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수동적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모든 소리를 다 막아버리면은 내가 들어야 될 소리들도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뇌가 하는 것들이 뭐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원리랑 비슷합니다. 소리라는 거는 공기의 진동,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형이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다, 노이즈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소리의 파형과 정확히 반대되는 파형을 쏴주면 이거는 액티브하게 소리를 캔슬시켜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할 때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뇌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신호가 뭐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소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뇌가 줄여버려요. 그 얘기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스스로 듣는 것보다 상대방은 훨씬 크게 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왜 저렇게 크게 말을 하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엄청 목소리 큰 사람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말을 크게 하느냐. 사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이미 내 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때때로 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뇌가 정말 액티브하게 야, 저 소리 지금 막아버려 라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떠한 특별한 신호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신호들은 눌러주는 액티브하게 캔슬링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현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뇌가 굳이 힘들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지 않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대신해주는 헤드폰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영상은 소니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소니의 대표적인 스터디 헤드폰으로 나름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제품일 겁니다. WH-1000X Mark5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헤드폰입니다.
제가 집중을 할 때 음악을 듣는 거를 옛날부터 사용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소니의 제품들을 통해서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니의 워크맨, 테이프 들으면서 자라났던 세대고, 중고등학교 때는 소니의 디스크맨 이거 들으면서 공부하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소비자들이 처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1992년도에 나왔고 소니가 개발한 헤드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은 점점 더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발전해 왔고,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 출시가 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가 가장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이 마크 5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폰이 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는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가 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요즘 세대들이 공부할 때 스터디 헤드폰으로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스터디 헤드폰 같은 걸 사용해서 나의 집중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노이즈고 어떠한 것들이 신호들인지 구분을 잘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노이즈를 잡아내서 눌러주는 것들을 뇌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할수록 길러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뇌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최대한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